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요즘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하면서 늘 밥 먹다가 부자에 대해 생각하고 자면서도 부자에 대해 생각하며 부자에 대해 공부하고 있다. 즉 부자의 부자를 부자가 되기 위한 부자를 공부하고 있다. 인터넷 백과사전인 위키백과에서 나오는 부자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고 내가 마음에 와닿았던 내용들을 짧게 얘기해 보려고 한다. 한국에서 부자의 기준은 각자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2023년 SBS 친절한 경제에서 얼마나 있어야 부자라는 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부자라고 생각하는 자산의 최소 기준은 무려 46억으로 미국의 28억보다도 훨씬 높았다. KB금융그룹의 은퇴 및 노후 준비의 걸림돌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부자는 투자 및 사업 실패라고 답을 했고 일반인들은 자녀 양육 및 교육비라고 답했다. 경제적인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라는 질문에는 부자들은 부동산 임대 수익이라고 답했고 일반인은 공적 사적연금이라고 답했다. 여기서 마음이 뜨끔했던 게 나도 국민연금 개인연금으로 노후 준비는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갈 길이 먼 것이다. 하지만 난 개인연금 저축에서 미국 ETF 주식을 사니 괜찮을 거야 하며 셀프 위로를 해본다. 부자들을 공부해보니 부자들의 부의 원천은 사업소득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부동산 임대소득이었다. 부자와 일반인은 소득 구성부터 큰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일반인 소득은 대부분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게 되면 소득의 대부분인 근로소득이 없어지면서 일반인은 결국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나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성해야겠다고 부자에 대해 공부하면서 한 번 더 다짐했다. 우리는 부자와 달리 한 번 실패하면 일어설 수 없기에 리스크 없는 쪽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 잃지만 않으면 느리더라도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부자들은 자녀가 어릴 때부터 채권, 주식, 부동산 같은 재테크 교육을 직접적으로 알려주고 자신의 월급 액수도 자녀에게 오픈하며 용돈을 주기적으로 주는 반면 일반인은 자녀에게 재테크 교육을 하지 않고 심지어 돈에 대한 얘기는 언급하는 걸 싫어하고 월급도 말하지 않으며 용돈도 비주기적으로 준다고 한다. 이러한 차이는 부자의 자녀들에겐 돈이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가치관을 심어주게 되고 일반인 자녀는 돈이 뭔지도 모르고 돈을 알면 안 되고 돈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가치관을 심어주게 된다고 한다. 나도 일반인이기 때문에 후자 일반인 가정에서 자랐다. 많은 실패 속에서 40대가 돼서야 돈이 무엇인지 돈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다. 부자가 되는 방법은 하나는 금수저로 태어나는 것이다. 바로 증여와 산속을 통해서 말이다. 두 번째는 로또 등 복권에 당첨되는 것이다. 엄청난 행운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투자다. 현대사회에서 대표적으로 부자 되는 방법인데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이 있다. 안정적인 소득을 가지고 월급이 많은 사람이 초기 자금을 빨리 모을 수 있기 때문에 고소득 직장인이 유리하겠지만 월급이 적어도 투자를 잘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만큼 자기 그릇에 맞게 투자해야 한다고 본다. 안 그러면 바로 나락으로 가기 때문이다. 고소득 직장인은 월급이 많고 탄탄한 만큼 빨리 일어서 복구하겠지만 월급이 적은 사람은 일어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네 번째는 사업이다. 이것도 내가 보기엔 노력과 엄청난 행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섯 번째는 유명한 연예인, 운동선수가 되는 것이다. 큰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지만 재능을 타고나야 한다. 여러 가지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나열해 보았는데 부자가 되는 방법은 말이 쉽지 정말 어렵다. 이래서 다수가 아닌 소수의 사람들만 부자가 되나 보다. 나도 10억을 모으고 싶다고 종종 말하지만 요즘은 누구나가 1년 안에 1억 벌기, 5년 안에 10억 벌기처럼 돈을 쉽게 외치고 10억이란 돈도 쉽게 벌 수 있다고 외친다. 20대 중후반 연봉 3천만 원 직장인이 월 실수령액은 약 225만 원이다. 악착같이 월급의 70%를 저금했다고 가정하면 약 10년 동안 2억 정도를 모을 수 있다. 2억 정도를 모으는 나이가 대략 30대 중후반인 것이다. 10년당 2억을 저금하고 30년이 지나 약 60세가 되는 나이가 되면 총 6억을 벌어들인다. 물론 여기서 연봉 인상과 물가 상승률 등은 계산하지 않았고 사회초년생 주거 문제, 결혼 후 월세 또는 전세 매매, 맞벌이, 출산, 아이 학원 등 교육비, 병원비, 대학 등
등록금, 각종 경조사비, 양가 부모님 지원 등 무수히 많은 것들을 계산하지 않았다. 60세, 70세 사이 은퇴를 하면 은퇴 후 매달 소비 지출 비용, 매달 소득을 벌어들이기 위한 새로운 투자, 창업 그리고 실패와 성공도 있다. 부유하지도 가난하지도 않는 보통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은 순자산 6억에서 8억, 인생이 대부분일 것이고 아니 이마저도 없을 수도 있는 것이 현실이겠지만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투자에 성공했다면 10억 이상의 인생이 되어 있을 것이다. 10억이라는 돈은 매달 300만 원씩 약 30년을 쓸 수 있는 돈이다. 엄청나게 큰 돈인 것이다. 사회 초년생 때부터 부모 세대에서 1억에서 2억씩 증여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약 10년이라는 시간을 부모로부터 물려받는다. 맞다. 우리의 인생의 출발선의 위치는 각자 다르다. 하지만 결승점을 누가 먼저 통과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누군가의 시간을 물려받지 못한 나도, 우리 부부도, 여러분도 실패와 성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목적한 바를 이루는 승자가 될 것이라 믿는다. 우리는 다시 희망의 불씨를 켤 것이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드립니다.